리투아니아는 군대 없이도 적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음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10월 24일 벨라루스의 꼭두각시 지도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예상된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하이브리드 공격이라는 속임수를 써서 리투아니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지만 그는 지나치게 행동했고 남은 것은 수천만 달러의 손실과 창피한 지역 사건뿐입니다. 오늘은 한 작은 나토 국가가 국경 봉쇄를 대규모 전략적 승리로 전환하고 유럽 안보 지도를 영구히 바꾼 과정을 분석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왜 이런 선택과 국경 봉쇄를 했는지 이해하려면 이 나라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그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리투아니아는 말하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에는 나토와 유럽연합이 있고 동쪽에는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바로 북쪽 칼리닝그라드는 미사일과 병력이 많은 러시아 군사 전초기지입니다. 이 위치로 리투아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전략적이면서도 노출된 국가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리투아니아인들에겐 이곳 위치가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습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입니다. 나토 최전선에 산다는 건 긴장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란 뜻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서방 충돌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을 잘 압니다. 좋든 싫든 그들은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벨라루스와의 국경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자 방패이며 모스크바의 자국 영토의 모든 인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루카셴코의 벨라루스가 독립국가라기보다 크렘린의 연장선처럼 행동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모스크바가 나토를 시험하거나 개입 없이 불화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벨라루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벨라루스는 주인을 대신해 도발을 하면서도 순진한 척하는 문제의 주동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그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그 특별 작전에서 벨라루스는 러시아군과 미사일 발사대로 변하며 러시아에 충성을 보였습니다. 루카셴코는 주권을 언급하지만 그의 정권은 값싼 연료, 긴급 대출, 자국민 보호 모두 모스크바에 의존합니다. 그 의존성으로 푸틴이 말하면 루카셴코는 복종하며 모두가 일을 합니다. 이 잘못된 충성심으로 나라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발트해 인접국들은 이미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이나 국경 사건 등 사소해 보여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자파드라고 불리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데 자파드크는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것들이 방어 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협 전술입니다. 2021년 훈련에서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잇는 스워우키 갭을 봉쇄하는 시나리오가 모의됐습니다. 본질적으로 미래 준비 훈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시나리오가 예언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전 세계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침공 훈련과 실제 실행을 지켜봤고 리투아니아는 이를 잊지 않습니다. 그 풍부한 역사는 리투아니아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투아니아는 매우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의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립은 풍선처럼 이상한 것에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큰 혼란으로 번졌습니다. 10월 24일 몇 개의 풍선이 벨라루스 쪽에서 리투아니아 국경을 넘어 떠올랐습니다. 일부는 기상 관측 풍선 같았고 다른 것은 작은 부착물이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우연이 아님을 즉시 알아채고 일부 풍선을 포획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풍선을 포획했을 때 풍선들이 밀수품, 주로 불법 담배와 때때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소포들을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밀수처럼 보였지만 그 규모와 시기를 보면 더 조직적인 무언가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리투아니아 영공을 침범해 항공 운항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황상 이것은 도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머지않아 26일과 27일 에도 풍선들이 3일 연속으로 리투아니아 영공에 다시 진입했고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경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풍선이 레이더에 더 자주 포착되자 빌뉴스와 카우나스 국제공항 등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풍선들이 무작위로 떠다닌 게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 풍선들은 조직적으로 패턴을 맞춰 발사되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 밤에 그리고 종종 군사구역 근처에서 띄워졌습니다. 총리는 이를 하이브리드 공격이라 불렀습니다. 그 표현은 이미 쓰였지만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에서 오는 풍선을 모두 격추할 권한을 군에게 주면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증거는 밀수 풍선임을 시사하지만 앞서 말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리투아니아는 다르게 봅니다.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는 그 풍선 하나하나가 우리는 언제든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쪽지를 달고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투아니아의 경험을 보면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선의로 대하는 건 집에 뱀을 들였다가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벨라루스는 리투아니아가 이 사건을 밀수 시도로만 여기길 원했지만 리투아니아는 달랐습니다. 참고로 벨라루스의 밀수는 새롭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유럽 주요 불법 담배 공급국이며 암시장은 수억 유로 규모입니다. 이건 범죄이자 정치적 문제입니다. 이 거래는 루카셴코 정권 네트워크에 자금을 제공하고 충성 산업을 지원합니다. 암시장을 장악한 브랜드는 민스크 캐피탈입니다. 그로드노 국영 공장은 연간 200억 개비를 생산하며 절반은 합법적으로 나머지는 밀수로 유통됩니다. 각 카톤마다 유럽 연합 세금 12유로를 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150억 유로의 세수를 잃고 루카셴코 측근들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밀수를 단속하면 벨라루스의 재정 생명줄을 타격하고 이 자금은 비밀 경찰 보너스와 정권 유지에 쓰입니다. 하지만 풍선 작전은 달랐습니다. 실험적이고 도발적으로 보여 리투아니아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회의 뒤 리투아니아 위기관리센터는 벨라루스 국경 검문소를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리투아니아 의회는 이 조치에 드물게 합의했습니다. 평소 무역과 세금에 비판적이던 야당도 이번 국경 폐쇄를 국가 존엄성 문제로 보고 지지했습니다. 망명 중인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도 이번 조치를 지지해 루카셴코의 위상 추락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국경에서 정치가 중단됐습니다. 거대한 이웃에 맞선 작은 나라들에게 당연히 최고의 방어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시 조치가 곧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쉘쿠닌카이에서는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벨라루스로 가는 트럭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메데니카이에는 외교관, 유럽연합시민, 나토 요원만 엄격한 검문 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국경 폐쇄는 결코 작은 조치가 아니었고 그 영향은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위성사진에 트럭들이 멈춰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는 신선식품, 다른 트럭들은 중공업 화물을 실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천만 유로 상당의 화물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번 봉쇄는 연간 300만 톤의 화물이 오가던 통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통로에서는 목재와 화학 제품부터 기계,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운송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위치 기억하시죠? 맞아요. 리투아니아가 그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외부인들은 이것이 풍선에 대한 과민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리투아니아에겐 전략이자 선언입니다. 이제 밀수, 협박, 하이브리드 도발 같은 예전 수법에 반드시 대응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루카셴코는 감정적으로 보복했습니다. 그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트럭의 입국을 금지해 리투아니아에 더 큰 타격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역효과였습니다. 벨라루스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 주로 리투아니아의 칼리피타 항구에 의존하며 이 항구는 벨라루스 해외 화물의 약 30%를 처리합니다. 도로 폐쇄로 벨라루스 수출품이 쌓이고 비료 공장은 선적을 못했으며 목재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몇몇 물류 회사들은 일주일 만에 1200만 유로 이상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풍선 퍼포먼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경제적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첫 주에만 약 2000대 트럭이 멈췄습니다. 무역 분석가들은 이 주만에 5천만 유로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벨라루스 화물 연결의 약 40%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파는 국경 도시에 먼저 닥쳤습니다. 쉘케닌카이에 위치한 메데닌카이 인근 상점, 주유소, 물류 창고들은 하룻밤 새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운송회사들은 폴란드와 라트비아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했고 그 결과 경로가 수백 킬로미터 늘어나면서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일부 화물이 상했고 보험료도 20%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운송업체들이 운전사를 해고해야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도 타격을 받았지만 벨라루스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벨라루스 수출의 거의 3분의 1이 리투아니아를 경유하는 경로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 갇힌 운전자들은 계속 기다려야 했고 식사는 길가 맷점에서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다 닳고 답답함만 커졌습니다. 국경 경비원들은 이 상황을 으스스한 침묵이라 했고 차량 행렬은 수 마일째 멈췄습니다. 러시아 경유 운송은 느리고 비싸며 신뢰성도 낮지만 결국 몇 안 되는 선택지가 됐습니다. 처벌하려던 게 오히려 루카셴코의 자초한 고립으로 바뀐 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중국 철도망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를 지나는 중 유럽 화물 열차 배송 시간이 최대 일주일까지 늘었습니다. 여러 물류 회사가 위험을 피해 폴란드와 라트비아로 배송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벨라루스 관련 노선 보험료를 올렸고 다른 업체들은 안정적인 리투아니아 경로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뉴스는 국내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 세금 감면, 운송사 소규모 보조금, 유럽연합 노선 전환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주권이 우선, 무역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 문제는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조치는 또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경 폐쇄로 인해 리투아니아의 역할은 방관제에서 모범 사례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치는 나토가 하이브리드 위협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고 발트해 EU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는 감시 협력을 신속히 강화하며 드론 풍선 국경 침입 대응을 위한 발트 방위선 조기 경보망을 가속화하고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브뤼셀은 경제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리투아니아의 결단력을 칭찬했습니다. 이 사건은 억제력의 사례 연구가 되었으며 작은 국가들도 큰 강대국들이 존중해야 하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봉쇄 조치는 국가를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차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예전에도 압박을 겪었습니다. 2021년 벨라루스의 이민자 무기화, 2023년 바그너, 용병 벨라루스 주둔 등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익숙했습니다. 혼란과 조작이었으나 리투아니아는 속지 않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 풍선을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밀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수호하고 작은 국가들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모스크바와 민스크에겐 이 모든 사건이 오산이었습니다.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략은 모호성에 의존하며 조용히 압박하고 혼란을 일으키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그 시나리오를 뒤집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눈에 띄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러시아는 조용히 불쾌감을 주려다 오히려 언론과 감시에 노출됐습니다. 이 전술은 오히려 역효과를 더 냈습니다. 모든 풍선, 지연된 트럭, 차단된 검문소에서 벨라루스의 공모와 러시아의 조종이 드러났습니다. 루카셴코의 의존성은 국민들에게도 분명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벨라루스는 독립적이기보다 무모한 졸개처럼 보였고 그 상징적 영향도 컸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피해자가 망설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국경 폐쇄 결정은 이 지역 모든 수도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밀어붙이면 우리는 더 강하게 맞설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제재까지 겹쳐 모스크바는 새 전선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작은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를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발 실패는 더 큰 망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경 폐쇄는 단순히 안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있었지만 전략적 신뢰도 얻었습니다. 몇 개의 풍선이 더 큰 무언가를 보여줬죠. 결의의 힘입니다. 리투아니아는 현대 지정학에서 용기가 갈등만큼 때로는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국경 폐쇄로 위협은 잠잠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리투아니아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전 세계는 이 입장이 얼마나 지속될지와 러시아, 벨라루스의 대응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폐쇄가 계속될지 완화될지입니다. 11월 현재 폐쇄가 계속되고 재개장 일정은 없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도발을 계속하면 이 조치가 2026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스크를 압박했습니다. 루카셴코가 물러서면 약해 보이고 저항하면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문이 잠긴 채 시간이 지날수록 수천 대 트럭이 멈추고 화물이 상하며 무역로가 우회됩니다. 리투아니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봉쇄는 단순한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봉쇄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나라는 주권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벨라루스에겐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루카셴코는 더 많은 트럭을 막거나 세관 검사를 지연시키거나 리투아니아의 물류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 캠페인, 피싱 시도,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빌뉴스가 이미 이에 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리투아니아는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 집단 전문 지식과 공유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리투아니아는 디지털 위협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월 리투아니아 화물운송 부문은 국경 폐쇄와 의심되는 사이버 탐지로 압박이 커졌습니다. 대부분 차단됐지만 경제적 피해는 있었습니다. 칼레이피타 항구에 크게 의존하는 벨라루스는 궁지에 몰려 투자자 불안과 겁을 유발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로드노에서는 임금 지연 소문이 이미 공장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뒤에서 지켜보며 다음 수를 계산 중입니다. 모스크바는 벨라루스에 압력을 넣거나 리투아니아의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재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나토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서방이 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경 위기는 크렘린궁 전략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목표가 빠르고 동맹과 공조하면 하이브리드 전술의 효과는 감소합니다. 다음 시험은 연료 가격 조작, 디지털 간섭, 리투아니아 2026년 선거 개입 등 더 미묘한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무역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닫히면 화물은 폴란드, 라트비아, 핀란드로 우호해합니다. 갈레이피타 항만청은 2027년까지 교통량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벨라루스를 완전히 우회하고 있고 중국도 전략을 조정 중입니다. 베이징에게는 이제 가격보다 신뢰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벨라루스 경로의 불안정성 때문에 중국은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은 유럽 진출을 위해 폴란드와 마와세비체 철도 허브 확장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과정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조정 하나하나가 모스크바가 유라시아 운송회랑을 장악하고 있는 힘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하이브리드 공격에는 실질적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봉쇄 조치가 이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나토는 동부 전선과 감시, 방공망, 신속 대응 부대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봉쇄 조치는 소규모 국가들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1300km 국경 드론 순찰 강화 시 리투아니아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명확히 행동하면 강대국들도 주목하게 됩니다. 모스크바는 발트 3국과 동맹국들이 압력의 단결과 신속함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몇 달간 인내와 힘을 시험받을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봉쇄와 경제 관리 속에서도 국민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지율은 68%지만 국경 인근 사업체들은 이미 부담을 느낍니다.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국경을 폐쇄한 채로 제한적이고 감시되는 화물 이동을 허용하는 안전한 무역 통로를 라트비아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 교훈이 점점 받아들여집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대 없이도 위험하며 막기 위해 꼭 군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명확함과 용기로 비정통적 위협도 막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폐쇄를 연장할까요? 벨라루스는 압박을 강화할까요? 러시아는 전술을 바꿀까요? 그 답은 무역, 안보를 넘어 모든 국경이 전장이 되는 시대에 소국들이 어떻게 방어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힘이 크기에만 있지 않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리투아니아는 결의로 균형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개의 떠다니는 풍선에서 시작된 일이 현대 방위의 청사진이자 억제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이런 영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여주거나 현대 분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이런 영상들은 종종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 말은 영상 시청자가 줄고 콘텐츠 제작이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돈을 받지 않고 어떤 기업 스폰서에게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이 작업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께 달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는 더 깊이 있고 검열 없는 보도를 위해 자체 플랫폼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출시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영상 확장판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오리지널 다큐, 심층 브리핑,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다녀온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회원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보여질지 말지 결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세계 사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도 있나요? 베이식스 인사이더는 채널 후원 이상의 의미로 정직하고 독립적 저널리즘을 중시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설명란 링크나 화면 QR코드를 스캔해 $999에 가입하세요. 새 회원 한 명 한 명이 변화를 만듭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저널리즘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시청과 독립 언론 취지에 감사드립니다. 안에서 뵙겠습니다.